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금소총 야담전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벼락에도 암놈 순놈이 있어. 어떤 양반이 늦은 밤 여종을 품고자 부인이 잠든 사이 몰래 여종의 방에 잠입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를 알아차린 부인이 그를 쫓아와 이를 그르치고 만 양반은 씁쓸해한 심정이 되어 생각했다. 이놈이 여편네 눈치는 빨라가지고 못된 여인은 지혜로서 다루어야지 위험으로서는 다루기 어렵구먼. 머리를 써야 해요, 머리를.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큰 비와 함께 번개, 천둥이 일었다. 양반은 이때다 싶어 여종이 있는 방으로 가는 척하면서 측간에 숨었다. 그러자 부인이 그 뒤를 밟아왔는데 마침 벼락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듯 하였다. 그 순간 양반은 계획했던 대로 부인의 등을 서너 번 세게 손으로 친 다음 재빨리 치마를 걷어 올려 욕을 보이고는 침소에 돌아와 자는 채 하였다. 잠시 후 욕을 당한 부인이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다. 벼락에도 암놈, 순놈이 있다요? 벼락이라고 하여 왜 암수가 없겠소? 남편을 투기하는 여인들에게 수놈 벼락이 때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 후로 부인은 남편의 뒤를 밟지 않았다 한다. 소낙비가 맺어준 인연. 어느 여름날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든 노총각과 이웃집 청산과부가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있었다. 얼마 후 갑자기 억수 같은 소낙비가 내리자 이 둘은 비를 피해 가까운 정자로 함께 뛰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노총각이 가만히 살펴보니 과부의 얇은 모시옷이 소낙비에 젖어 살이 착 달라붙어 속살이 아른아른 비쳐 보이는데 그 자태가 심히 요염하여 노총각의 애간장을 녹이는 것이었다. 참을 수 없는 욕정에 휩싸인 노총각은 에라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청산과부를 끌어안고 엎드렸다. 깜짝 놀란 청산과부가 말하였다. 음이 우째 이런데요? 하늘이 안 무섭소? 이에 노총각이 답하였다. 근께 이렇게 나는 엎드려 땅을 보고 아줌니는 하늘을 못 보게 내가 가려주더란소? 그리하여 마침내 노총각과 청산과부 간에 불이 붙고 말았다. 그 후 서로 나이가 엇비슷한 두 남녀는 살림을 합쳐 자식을 낳고 해로하였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소낙비가 맺어준 연분이라 하였다. 외상술 못 얻어먹은 선달의 소심한 복수. 어느 날 한 선달이 술은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해서 늘 가던 주막에 가서 외상술을 달라고 했다. 여보게 주모? 외상술 좀 먹을란께 좀 내오시오. 선달의 말에 주모가 퉁명하게 쏘아붙였다. 밀린 외상값 갚을 생각은 하더란고 또 외상을 달라면 어쩐다요?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주모의 새침한 거절의 말에 하는 수 없이 툇마루 모퉁이에 멀쑥이 앉아있는데 마침 마당에 펴낸 맷밥을 돼지가 와서 마구 먹어대고 있었다. 얼마 후 주모가 나와서 돼지를 쫓아내고선 대뜸 선달을 나무라는 것이었다. 아따 선달님, 돼지가 맷밥을 먹으면 쫓아야지 그냥 계셨소? 징하네 징여! 주모의 투덜거림에 선달이 말하였다. 얼라리요? 나는 저 돼지가 돈 주고 사 먹는 줄 알았지 뭐요. 솔방울 2개에 담긴 깊은 속뜻. 한 농부가 쌀을 꿇어 이웃에 있는 선비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그 집에서도 아침밥을 못 짓고 있었는데 주인 선비가 어딘가 편지를 쓰고 있었다. 아침도 못 잡수셨으면서 무슨 편지를 그렇게 쓰고 계신가며? 오죽 답답하면 이른 아침에 쌀 좀 꿔달라고 친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단가. 농부는 그럴싸하다 싶어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임자? 우리도 옆집 선비처럼 아무개네 집에다 쌀 좀 꿔달라고 편지나 써 보냅시다 그래요. 그런데 무식해서 글을 쓸 수가 없어서 냅다 종이에다 쌀섬 2개만 그려보냈다.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 회답이 왔는데 뭔가 똘똘 쌓여 있어 풀어보니 솔방울 2개가 있었다. 아내가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물었다. 서방, 그 방울은 무슨 뜻이대요? 그러자 농부가 벌컥 화를 내면서 말했다. 딱 보면 모르는겨. 그러니께 자기네 집도 양식이 딸랑딸랑하니 못 구워주겠다는 것이잖여. 내 거시기가 조상 묘라도 된답디까. 어떤 늙은 나그네가 지방 친구 현감의 서재에서 묵게 되었는데 하루는 깊은 밤에 몸종을 시켜 예쁜 기생을 불러다 함께 자게 되었다. 그런데 닭이 울고 날이 샐 때까지 기생을 품고 있었는데도 약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기생이 짜증스럽게 말하였다. 아따 징하네 징여? 어찌하스까이? 날이 쇳내 거시기가 생원님 조상묘라도 된단가요? 밤새 위아래 묘자리도 못 찾고 시체만 들고 헤매면 웃잔다요? 어서 묻어야 할 것이 아니오? 답답하네 정말 감질만 나게.
그 말에 나그네는 부끄러워 얼굴만 붉히고 감히 기생을 꾸짖지 못했다 한다. 이 방엔 절대 안 들어가지 않을 테요. 나이 어린 신부가 혼례를 마치고 첫날 밤을 맞이하였답니다. 그런데 신랑과 단둘이 밤을 맞이하는 것이 떨렸는지 밤이 늦도록 신방에 들지 않으려고 하지 뭐겠습니까? 이를 보다 못한 유모가 아씨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가려 했는데 신부가 뿌리치며 거부하자 유모가 걸머지다시피 해 겨우 신랑 방 앞까지 데려왔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이르러 유모가 문지방을 문고리로 잘못 알고 잡아당기니 당최 열리지 않는 것이지 뭐겠습니까? 이에 신부는 겉으로는 비록 싫은 척하였지만 속으로는 더딘 것이 실로 불만이라 유모에게 말했죠. 이 문이 열리더라도 나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것인께 유모는 절대 문을 열지 말더라고. 그런데 유모가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 것은 문고리가 아니라 문지방 같은디? 빼도 박도 못하니 이 어찌하오리까. 추운 겨울 어떤 나그네가 거리에 쓰러져 있었는데 과부가 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방 안으로 불러들였답니다. 그런데 깊은 밤이 되자 기운을 차린 나그네가 주위를 살피더니 슬그머니 과부의 배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잠이 깬 과부가 나그네를 어미 꾸짖었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구해준 은혜도 저버리고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시오? 포도청에 알려 그 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할 것이오. 그런데 이미 나그네의 약물이 과부의 몸 안을 오가고 있던 터라 과부의 몸이 한참 달아오르고 있을 때였지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빼고 그만 일어날 값이오? 그 말에 과부가 나그네의 허리를 감싸 안고는 정색하며 말하지 뭐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간 정말로 포도청에 알릴 것이오. 단단히 하시오. 이에 나그네가 어찌할 바를 몰라 말하였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이게 바로 진퇴양난이로세 진정 어찌하오리까? 총각 오늘은 왜 소죽통을 빌려가지 않는 겐가? 한머슴이 소죽통을 빌리러 이웃 과부의 집에 갔답니다. 때마침 과부가 엷은 호치마를 입고 창가 봉당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흰 살결에 허벅지가 반쯤 드러난 것을 본 머슴이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약물을 맹렬히 들이밀자 과부가 깜짝 놀라 말하였답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가? 그 말에 머슴이 말했죠. 소죽통을 빌리러 왔다가 우연히 이렇게 되었구먼요. 지금이라도 그만 그칠 값이오? 그 말에 과부는 황급히 두 손으로 머슴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말했답니다. 네 마음대로 시작하고 또 네 마음대로 그치려 하느냐? 정녕 살기 싫거든 그렇게 하거라 이놈아. 그렇게 얼마 후 과부는 그금에 이른 후에야 총각을 풀어주었답니다. 이튿날 저녁이 되어 과부가 울타리 밖에서 다시 머슴을 만나자 아양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답니다. 오늘은 왜 소죽통을 빌리러 오지 않는 겐가? 머슴은 과부의 뜻을 알아차리고 밤이 깊어지자 또 가서 어제처럼 즐겼다고 합니다. 소경 점쟁이의 기가 막힌 점괘. 어떤 소경 점쟁이의 아내가 꽤나 아름답게 생겼는데 이웃집 청년이 추파를 던지는 그녀를 한번 품어보려 하였으나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청년이 하루는 소경을 직접 찾아가서는 그를 속여 말하였답니다. 나는 예전부터 어떤 여자를 사모하여 왔는데 그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서 한번 품어볼까 하오. 당신이 그 남편이 오겠는가 오지 않겠는가 그 집 문 앞에서 한번 점을 쳐주시오. 그 말에 소경이 답하였답니다. 그건 어렵지 않소. 어서 가봅시다 어서. 그러자 청년은 소경의 손을 이끌고 여기저기 여러 모퉁이를 돌아다닌 후 다시 소경의 집 앞으로 왔답니다. 그리고는 소경을 문 옆에 있으라 해놓고 안방으로 들어가서는 소경의 아내와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얼마 후 문 옆에 앉아 점괘를 뽑아보던 소경이 갑자기 청년을 부르면서 소리치지 뭐겠습니까? 이보시오. 이번 점괘는 여인의 남편이 문 밖에 와 있는 점괘요. 빨리 일을 마치고 냉큼 나오시오. 마누라,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요. 어느 선비가 기생에게 빠져 아내를 돌보다도 못하게 여기게 되었으니 하루는 이를 참다 못한 아내가 선비를 책망하며 말하지 뭐겠습니까? 아내를 박대하고 기생에게 빠지게 된 이유가 대체 무엇이오? 어서 말 좀 해보시오. 아내의 다그침에 능글맞게 허벅지를 극적거리며 선비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란 무릇 서로 공경하고 서로 분별을 가져야 하는 의리가 있지요. 하물며 아내는 존귀하여 함부로 욕정을 풀 수 없으나 기녀는 욕정이 날 때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음탕한 일에도 마음껏 재미를 다할 수 있어. 자연이 허물없고 가깝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오. 그리고 말이오. 가족끼리는 그러는 것이 아니오. 남편의 터무니없는 말에 크게 노한 아내가 남편을 사정없이 때리며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 공경해 달라고 했소? 분별을 가져달라고 했소?
가족이다 생각 말고 제발 좀 나도 함부로 다뤄주시오. 제발. 요렇게럼 때리는 것이면 나도 좀 때려주시오. 어떤 양반이 처와 첩을 한 집에 두고 지냈는데 날마다 처와 첩이 싸우기만 하였답니다. 하루는 남편이 출타한 사이에 또 싸우기에 돌아온 남편이 처와 첩을 불러 꾸짖으며 말하였답니다. 부인들은 어째서 날마다 싸움만 하고 집안을 이렇게 어지럽히는 게요? 그러더니 순간 첩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의 법도가 있거늘 어찌 첩이 되어 정실 부인에게 대드는 것이냐? 이런 첩은 때려 죽여야 마땅하도다. 그렇게 남편은 첩의 머리채를 끌고 건너방으로 들어갔지 뭐겠습니까.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괴상하게 생각한 본처가 건너방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바야흐로 남편과 첩이 합체를 하느라 한창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화가 난 본처가 방 안으로 뛰어들며 말하였답니다. 요렇게럼 때릴 거면 나도 좀 때려주시오. 밤새 맞아도 원이 없겠구먼. 짧은 이야기 모음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 꼭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